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국내 이제 양대 포털 사이트 새로 나온 이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두고 과거 폐지됐던 실시간 검색어 부활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키워드 추천 서비스는 무엇이고 왜 유사 실검의 부활이야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키워드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블로그나 뉴스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주제를 선별한 다음에 거기와 관련한 키워드를 이용자에 맞게 추천해준다는 그런 서비스인데 예. 사실상 이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랑 거의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뭔가 키워드를 추천해주고 단어들을 선별해서 추천해준다는 그 측면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나 비슷한 부작용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실검 서비스라는 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뭐 재난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공익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네.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일단 지금 실검을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지 그때 당시에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금 그 포털 사이트 측에서 혹시 조작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추천해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고 네네. 실제로 기사에 전혀 없었던 오타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실검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실시간 검색어를 사람들이 조작하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하면은 그게 실검으로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왜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서 원하는 검색어를 띄우면서 굉장히 이제 불이 그랬었죠. 붙었던 적이 있었고 네. 네네네. 특정 연예인 팬들이 총공이라고 해가지고 막 원하는 검색어를 띄워서 자기가 원하는 연예인들 굉장히 이제 주목받게 만든다던가 네네. 뭐 마케팅으로 악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여론을 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조작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부작용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포털이 뉴스 편집권이라는 걸 갖게 되는 셈인데 네네. 포털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윤리나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털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키워드 추천 서비스도 이런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여론 조작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다시 맞아요. 악용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두 포털 사이트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여러 가지 차이점을 들어서 부작용 가능성 최소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얘기합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 2, 3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데이터 추출 기간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쟁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하루 정도 기간을 두고 추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색창의 검색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뉴스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것들 위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용자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별로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각 이용자마다 다르게 이 관심사를 추천해서 키워드를 다르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추천되는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예. 조작 가능성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이용자마다 키워드를 다르게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투명성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그러게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좀 더 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것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쏟아져 내린 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인해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 10여 대가 부서지거나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른 하늘에 우박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우야, 떨어진 예. 사고인데 저 네. 콘크리트 덩어리 호두알 만한 크기 좀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굉장히 딱딱한 그 위험한 어떤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게 그제 아침 11시 반쯤에 이 광주 시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네. 고압 송수관 밸브 이상으로 저렇게 공사하던 콘크리트 위험하네. 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지고 또 액체 레미콘도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머리에서 우수수 떨어지니까 아래에 있던 자동차 13대, 오토바이 1대가 부서지거나 액체 그 레미콘으로 오염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유리창이 부서진 차량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지자체에서는요, 이 업체
말만 듣고 그냥 액체 레미콘 오염 사고로만 파악을 했었는데 네. 피해자들이 반발해서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예. 이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예, 사고 당시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했다 이러면서 좀 책임을 좀 피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또 인정했어요, 부실공사를. 네,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지붕 이 철근 700개 중에 무려 30개가 아예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네, 시공사 측에서는 이 단순 과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세 곳도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불량 콘크리트까지 납품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전면적인 어떤 부실공사 의혹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입주 예정자들을 전면 재시공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추가적인 부실공사 우려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국토부 진상조사와 별개로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하는 어떤 진상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막아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15일이나 16일 정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금 킬로와트 시당 7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고 아, 그래요? 있는데 네, 당초 10원 안팎 예상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냉방비 지금 냉방비가 여름에 굉장히 인데요. 네, 예.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서민 부담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낮아진 데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킬로와트 시당 7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월 평균 59,740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해요. 네. 현재는 한 57,000원가량 내고 있기 때문에 월 평균 한 2,400원가량 오르는 효과가 난다고 하고요. 그러네요. 또 가스요금도 문제입니다. 가스요금도 원래는 지금 메가줄당 한 10원 이상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대요. 그래서 한 메가줄당 5.47원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난방비 이 폭등 사태를 겪으면서 서민 부담 가중될 것 마찬가지로 고려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4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2분기가 시작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급해서 적용을 할 거냐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이 서민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인상이 결정되면은 예. 그때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와 이 가스공사 약 40조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 전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자구책이 나왔고 좀 실효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일단 한전 가스공사 그동안 모두 요금을 동결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네. 국제 상황이 너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상황, 누적 적자 심각한 상황이지만 네. 일단 지금 적자 누적 상태를 고려를 해서 인상과는 별개로 이 자구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미봉책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그렇겠죠. 추가 연수 인상 요금에 대해서는 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산 정리하고요. 임금 반납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전 가스공사 모두 다 고위직 공무원 재직자들의 임원급들의 임금 인상분 다 반납해서 예. 좀 재원을 확보를 한다고 하고요. 또 자산 또 매각을 해가지고 총 40조 원 정도의 자원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지금 3, 4분기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선 내년 총선 때문에 3, 4분기 인상이랑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어떻게든 인상을 해서 좀 예. 서로 내외적으로도 이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에너지 예. 절약에 동참을 해서 이 위기 상황 함께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